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춘수 마케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2본부 1팀 손선임 마케터입니다. 네, 저희가 이 조합으로는 처음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네요. 네, 벌써부터 좀 뜨거운 관심으로 벌써 5명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브랜딩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접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 시장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자세하게 내용 안내를 도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로 뭐 추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 하는 방송 중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기타 외에 좀 문의 사항이 있으실지에는 뭐 지금 라이브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각자 자리 위에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컨설팅을 한번 도와드리겠고, 네, 먼저 좀 브랜딩에 관련해가지고 좀 평소에 브랜딩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먼저 광고주님께서 광고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받고 싶어 하실 때도 저는 무조건 일단 기존에 하고 계시는 마케팅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기존의 브랜딩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도 보고 있어서, 왜냐면은 브랜딩이 잘 잡혀져 있지 않는 브랜드는 마케팅을 통해서도 브랜딩을 잡아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브랜딩 강화가 안 되어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표님 브랜딩이 좀 잡힐 수 있게 배너 광고와 함께 진행해보는 건 어떤가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만큼 브랜딩의 강화가 좀 좋다. 왜냐면은 그러면 좀 충성 고객이 조금 더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고주님들과 먼저 처음에 컨택을 했을 때도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정말 브랜딩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브랜딩 위치를 제가 잘 모르는 광고주다, 그리고 광고주 스스로도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 그럼 광고주 자체가 주인인 건데 그쵸. 그거를 잘 모르시면은 저희 자체도 그거를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 제안을 드리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이제 광고주나 아니면 저희도 같이 함께 브랜딩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브랜딩이 좀 초기 단계이시다, 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마케팅 퍼널이라고 해서 그쵸. 저는 정말 많이 애용을 하는 그 단계이기도 한데, 네. 마케팅 퍼널에서 아예 이제 좀 이커머스 업종이라 그러면 구매 단계를 맨 첫 번째 단계로 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좀 구매가 많이 일어났는지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단편적으로 그리고 타겟 범위가 좀 넓게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이 마케팅 퍼널을 통해서도 브랜딩의 위치를 좀 어디인지 좀 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또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구점 포인트도 결국에는 브랜딩에서 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식품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가격대가 다른 타 경쟁사에 비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가 좀 잘 소구가 되어야만 이제 브랜딩이 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소구 포인트들 좀 잘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선임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네. 아미킴이신지 에이미킴이신지 네, 안녕, 마케팅 터널이 프로그램인가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설명을 한번 제가 맞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퍼널 맞고요. 퍼널 흔히 말해서 깔때기라고 하죠. 퍼널이 맞고요. 퍼널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해서 점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점차 그런 타겟층이 좀 명확해지는 것들을 말할 때 이제 마케팅 퍼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뭐 발음은 좀 주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문의사항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굿을 피우는 정직한 소님께서 네, 댓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제가 정말 잘 보고 있는 마케터 두 분이 같이 나오셨네요. 오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컨셉 너무 좋고요. 좋아요. 아 정직한 손님 자주 보이시는 분이시죠? 정말 네 맞습니다. 제가 마케팅 학교 이게 라이브를 정말 많이 진행하면서 네. 이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과 좀 내적 친밀감이 좀 생겼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 정도면은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주실 법도 하지 않나 싶은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그 시청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음모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저 좀 얘기를 이어가자면 네네네. 이렇게 마케팅 퍼널을 통해서 브랜드 위치를 확인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고요. 네. 또다시 이제 브랜드가 왜 중요를 하냐라고 네네. 했을 때 그 브랜드 자체에서 오는 파워도 있고 그리고 그쵸. 브랜딩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네이버에는 바로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새로운 광고 그 상품이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최소 계약 단가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평균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전환이 일어나는지 그 정도 모수가 좀 확실히 보장이 된 브랜드에 한해서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좀 집행을 하길 요청을 드리고요. 네. 만약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단독적으로 노출하고 싶어 네. 라고 그런 욕심이 있으신 광고주 분들은 그렇게 브랜드 검색 광고를 활용할 수 있으시죠. 근데 다만 만약에 브랜드 검색 광고가 월 그래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가 좀 나간다고 보면은 네. 그래 그 50만 원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뭐 유의미한 전환이나 아니면 뭐 매출액이나 그런 게 존재해야 되는데 네. 정말 단순히 그냥 상단 노출만 원해라고만 하시면 네. 물론 이제 그게 뭐 원하시는 목적이면 당연히 집행 가능하지만 네. 그 50만 원 돈이 만약에 좀 정말 광고주분 입장에선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쵸. 적은 금액이 아니면 정말 많은 금액이시라면 네. 오히려 다른 매체를 통한 좀 음. 광고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시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 하니까 이제 좀 생각나는 거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가 어떻게 보면은 자사 인지도에 파악하기 되게 용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너 광고를 같이 집행을 할 때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좀 검색 광고 파워링크나 쇼검에서의 좀 광고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저는 배너 광고를 많이 같이 진행했을 때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느 브랜드를 모르는 브랜드인데 배너 광고를 통해서 클릭을 하고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라고 자사명을 알게 됐을 때 검색했는데 브랜드 검색 광고 되게 좀 간지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크게 맞아요. 여기 되게 좀 이름 있는 데인가 보다 라는 이런 좀 사람들의 좀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너 광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잘 잡힌 브랜드처럼 이제 잘 보여지려면은 뭔가 브랜드 검색 광고도 함께 진행했을 때 좀 효과가 더 좋았다 네. 하고 실제로 배너 광고랑 같이 했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의 전환이 좀 더 높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는 좀 하기 힘드시다 그럴 때는 저희가 차 하늘은 당연히 배너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배너 광고가 좋은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박준수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박준수라는 그 브랜드에 대한 검색어 월별 검색어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사실 정말 10회 미만으로 나올 경우가 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저희 브랜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검색 광고에만 저희가 등록을 해서 노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정말 그냥 모험이라고 저는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요? 라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배너 광고를 추천드린 이유는 배너 광고는 그래도 저희가 좀 명확히 타겟팅한 그 다수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메타나 아니면 구글이라면 네. 명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저희가 노출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가 좀 노출하고 싶다는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 같은 그런 소재들을 이게 또 모바일 내에서 만약에 노출한다 그러면 이 전체 지면을 저희가 다 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색 광고보다는 효율도 좋고 그리고 맞죠. 브랜딩에도 좋고 심지어 저희가 좀 소재도 잘 만들었어 궁금해 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클릭해서 들어도 오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브랜딩의 좀 기초 단계 그리고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좀 브랜딩이 안 됐다 그러면 전 배너 광고를 우선적으로 좀 더 예산을 집중을 하시는 게 나아 보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쌓아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원래 20대가 타겟층이었는데 30, 40대 남성들이 좀 많이 사네. 그러면은 검색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는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30, 40대 남성들한테 더 타겟층 아니면 뭐 입찰 가중치를 더 높여서 좀 광고 세팅을 하자라는 근거를 얻을 수 맞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단계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브랜딩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좀 광고주님들도 계세요. 브랜딩 우리가 뭐 잘 브랜딩이 안 잡혀 있는 것도 알겠는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오히려 마케터 분들에게 우리 브랜드는 약간 이런 타겟들에게 노출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이미지나 저는 뭔가 레퍼런스적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러고 저는 경쟁사 언급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이러한 브랜드처럼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만 주셔도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함께 브랜딩 전략을 좀 세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경쟁사 언급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네네. 이게 만약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DN을 만약에 집행을 하신다 그러면 네. 그때는 이제 경쟁사의 뭐 홈페이지 방문했던 사람한테 저희가 리타게팅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유튜브라고 하면은 이 해당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사람한테 우리 배너 광고 노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도 방문했고 그리고 이런 영상도 봤다는 것 자체는 좀 명확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매체가 바로 구글, 그 중에서도 GDN이기 때문에 네. 좀 왜냐면 이제 저희 경쟁사 홈페이지를 들어왔던 사람한테 우리가 노출된다는 거는 네. 한마디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얘네 A라는 업체 봤지? 그럼 우리 업체도 한번 봐봐. 우리는 뭐 얘네보다 뭐 이게 뛰어나 이런 게 좀 더 달라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때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뭐 DB 업종이든 네. 이커머스 업종이든 정말 중요한 건 사실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이거든요. 맞습니다.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 자체가 굴인데 만약에 우리 배너 광고 소재는 정말 훌륭하지만 막상 들어왔는데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이 정말 별로면 이탈률만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고객들을 다 이탈을 해버리면 솔직히 이제 클릭당 비용이면은 이 그냥 과소지만 계속 되고 그러네.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좀 정확한 목표 그 달성을 위해서는 네.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도 좀 필히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광고주분들께도 전 실제로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한 피드백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준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네.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컨디션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신지? 네, 저는 그러니까 내부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피드백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정말 그렇게 유입까지 됐고 그리고 우리 상품 설명까지 다 봤던 분들은 저는 정말 구매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매 확률이 좀 더 높이려면 만약에 그 구매 확률이 60%라고 하면은 네. 100%까지는 좀 그래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내부 컨디션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상세 페이지인데 맞아요.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요즘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정말 상품과 관련된 말들은 하나도 없고 브랜드와 관련된 말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뭐 광고주가 갑자기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전혀 연관 없는 말만 이루어진 것보다는 네.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 제품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장점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뭐 경쟁사들은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맞죠. 좀 마지막 잡을 수 있는 수단,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최후의 한 방이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좀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소재는 그냥 후킹만 된다고 했을 때 맞아요. 실제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상세 페이지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경험 중 하나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피드백을 많이 드렸냐면은 하단 바가 있잖아요. 상품 문의하기 이런 것들 하단 버튼을 무조건 고정시켜야 된다. 고정이 안 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저는 무조건 그게 안 되어 있는 이상 광고를 돌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단에 있는 그리고 이런 그 크기도 키워야 될 부분이라든지 순서를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 라든지 하고 실제로 마케터 분들은 경쟁사 모니터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가 이러한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 우리 브랜드는 그런 소구 포인트 없나요? 있다면 저희 추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장바구니 전환조차도 안 났다는 것은 저는 거기서부터 정말 상세 페이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전환은 나지만 구매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대표님 우리 이번 달에 뭐 다음 달에나 장바구니 전환을 위해서 뭐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뭔가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드릴 때도 있고 만약에 장바구니 전환조차도 안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이 됐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도 합니다. 네.
뭐 지금 DB 업종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네. 이커머스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 대부분 그런 소상공인들을 보면은 제품 단가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맞죠, 맞죠. 왜냐면 저희가 물론 이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품 단가도 존재하고 또 제품별로 그 키워드에 대한 입찰가도 존재하고 그거에 따른 마진율, 뭐 로아스 이런 것도 다 막 정말 세부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소비자는 사실 그거 고민 안 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딱 단편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만약에 뭐 한 가지 뭐 500g의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같은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동등한데 1kg가 만약에 금액이 우리 게 훨씬 더 많아 높게 됐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1kg인데 얘네가 더 싸네? 근데 얘네 제품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이거 사야지? 더 싼 거 사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왜 우리 제품이 이렇게 비쌈에도 판매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좀 명확히 보여줘야죠. 그쵸, 그쵸. 그게 바로 저희가 말했던 6번 내부 홈페이지 컨디션 상승시키기에도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수가 쌓여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 검색에는 뭐 찜이나 아니면 리뷰하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리뷰 수도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쌓여져 있어야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얘네가 비싼 값 파네. 네네. 정말 믿을만하네 라고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내부적인 얘기도 좀 했다면은 네. 이제 브랜딩에 좀 저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좀 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뭐 그래서 뷰티 브랜드라고 해도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냐 나쁘냐는 뭐 그 브랜드도 열심히 외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샀던 사람들에게 이거 어때? 근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바이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브랜딩을 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바이럴 마케팅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 역시도 바이럴 마케팅 관련해서는 네. 좀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바이럴이 정말 좋은 이유가 네. 광고인데 광고 아닌 듯한 느낌이 정말 커요. 이게 맞아요. 바이럴 자체가 저희가 흔히 말해서 입소문 정도 뭐 바이러스 느낌으로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한 가지의 게시글 정도만 올려도 이게 정말 퍼지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히 바이럴을 통한 초기 마케팅을 좀 형성을 하는데 단계를 구축하는 데는 정말 바이럴 마케팅을 저희가 괜히 추천드리는 게 아니죠. 맞죠. 네. 그래도 뭐 외적으로는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댓글을 계속 꾸준히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 네네.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컨설팅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뭐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게 라이브를 하는 묘미이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좀 마케팅 관련해서 뭐 브랜딩이 아니더라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고 좀 시청자 수가 오늘 조금 이상하리만큼 좀 많은 편인데요.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이제 그러니까 브랜딩이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브랜딩은 정말 그 브랜드가 좀 구축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만약에 좀 브랜드 파워라고도 하잖아요. 네. 같은 제품인데 만약 좀 더 비싸요. 네. 근데 이 제품 이 브랜드는 좀 유명한 브랜드야. 그러면 난 얘네 제품 사지라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의 그런 가치를 밸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네. 이 브랜딩은 사실 정말 한순간만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저희가 뭐 앞서서 마케팅 퍼널을 말씀드렸지만 1, 2, 3, 4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2, 3에서 다시 1단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4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2단계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좀 주기적으로 좀 돌아가는 리사이클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레이스 님께서 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바이럴 마케팅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블로그 체험단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좀 유명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협찬 광고 또한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블로그 기자단, 뭐 체험단 아니면 인스타도 이제 기자단, 뭐 체험단도 가능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것도 있고 또 나아가도 이제 언론 또 있죠. 인데요. 이게
딱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네. 네, 기자단과 체험단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인스타도 같은 형식입니다. 네. 네, 기자단, 체험단 형식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요즘은 아무래도 좀 많이 뜨고 있는 그런 네네. 바이럴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인플루언서의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거 역시도 보장이 되어 있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를 좀 관심을 갖고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한 좀 노출이 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외에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또 바이럴로 이루어져 점점 퍼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요즘 주된 바이럴 마케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언론지면 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기사 내는 겁니다. 그거 역시도 기사를 저희가 왜 집행을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단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차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죠. 언론 기사를 저희가 많이 접하지는 않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근데 다만 아직도 조금 더 저희 윗세대인 뭐 30, 40대나 50대까지도 언론 기사를 좀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런 매체에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뭐 연합뉴스도 있고 뭐 YTN 이런 정말 많잖아요. 네네. 이런 매체에 관해서 들어가셔도 기사를 정말 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언론 기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도 뭐 건기식 업종이나 뭐 네. 뷰티 쪽에서도 좀 특이한 뭐 특허를 냈다든지 그러면 그런 좀 특별한 소구점이 있으면은 언론에서도 많이 좀 내기도 하고요. 뭐 신제품 출시를 했지만 이런 뭐 효소를 가지고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을 내기도 하는데 또 저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2차 가공도 가능한 소재들이거든요.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리뷰 뭐 블로그 리뷰가 200개 이상 모였던 그 제품 아니면 인플루언서 누구누구가 했던 뭔가 샀던 그런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도 2차 가공을 해서 그 소재를 만들어서 또 한 번 다시 한번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누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어서 이게 한 번씩 쌓이고 다음에 또 한 번 또 한 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쭉 누적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이럴 마케팅에 되게 조금 네네네 네이버 카페나 이제 유튜버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카페 침투나 뭐 커뮤니티 침투도 가능한 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어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을 때도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네이티브한 그냥 자기와 똑같은 일반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에 더 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바르는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았던 일반인 분들이 발라서 오히려 더 좋아진 효과를 보였던 게 더 성과가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바이럴 마케팅은 정말 잘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주요 제품을 만약에 그 판매를 하는 그리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 인플루언서가 한 것보다 실제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할 때 더 맞아요. 네, 더 설득력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같은 일반인 처지인데 사실 인플루언서들은 그래도 뭐 꾸준히 관리도 받을 맞죠. 것이고 뭐 어떻게 나와야 특화되는지도 알 것이고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와 같은 입장인 일반인들이 그런 후기성 소재를 남긴다면은 네. 오히려 거기다 더 신뢰성을 얻고 더 믿음직한 그런 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뭐 오픈톡 무료 강의 등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역시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저는 정말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과거 같으면은 네. 정말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네이버 검색이나 아니면 구글 그쵸.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텐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저 역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감입니다. 이런 성향이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같이 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추세가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또 네,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 네, 좀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네네. 저희가 금일 이제 각자의 또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17시 30분에는 방송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편하게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할 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질문이 있으면 한번 좀 Q&A 답변을 좀 하려고도 했었는데 네.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없다면은 제 사례를 하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좋아요. 제가 실제로 좀 브랜딩에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경쟁사가 너무 많은 그런 창업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업체에 관해서 좀 그래도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브랜드 검색 광고는 집행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집행을 한번 도와드렸는데 네네. 확실히 일단은 파워링크 내에서도 너무 과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부 키워드를 무조건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뭐 땡땡땡 창업이라고 하면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색도 하고 클릭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타 경쟁사보다는 저희 그 홈페이지 컨디션을 봤을 때는 전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내부 컨디션을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광고주 측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로 집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좀 자신 있는 거는 그렇게 유입이 될 때 네. 그리고 다른 뭐 통로로 들어오는 그런 좀또 다른 유입 그 창구를 하나 더 개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레이스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작은 업체는 브랜딩이 무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쌓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네. 전 아직 오픈 가게나 뭐 있지는 않아서 신청을 못하네요. 그게 또 홍보 좀 해야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이제 광고주분들한테도 이 그 한 푼 한 푼이 정말 피 같은 돈이고 그럼요. 정말 중요한 돈인데 이거를 섣불리 광고에만 내가 싹 다 넣어야겠다라고는 장담 못 하실 겁니다. 그쵸.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초반에는 근데 광고주 그건 아셔야 되는 게 테스트 비용이라고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그런 레퍼런스나 집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레퍼런스가 있고 집행을 해보니까 이런 매체에서 효율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집행을 해보시죠 라고 그런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선택은 이제 광고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무조건 막 여러 매체를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정답은 없지만 어떤 매체에서 그런 큰 바이럴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매체든 집행은 해봐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체 하나에서 결국에는 인사이트를 얻는다면 그걸 또 활용하는 것도 마케터의 역량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레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뭔가 오픈 전이신 것 같은데 또 그 오픈 전에 뭔가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직 오픈 전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일단 뭐 기본적인 매체나 그런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하기 처음에 광고를 운영하기가 조금은 좀 덜컥 무서울 수도 있지만 좀 저희랑 한번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어떤 매체가 좀 적당한지 다양한 매체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뭐 홈페이지의 상태를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추후에 광고를 진행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광고를 집행하기도 전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대표님들이 먼저 그런 그 경쟁사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당연히 어느 정도 그렇죠. 진행이 됐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인지도 쌓이고 그리고 이런 포인트에 얘네들은 노출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키워드 등록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미 좀 습득이 되셔야 그래 이제 대표님도 추후에 광고 집행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그런 모니터링은 좀 저는 당연히 좀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만약 그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또 저희가 해드리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7시 30분이 넘어서 오늘 17시 라이브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뜨거운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춘수 마케터였고요. 네, 손선임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